코로나 시대 자녀교육 8강 좋은 습관 가르치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이론을 충분히 살펴봤고요. 사랑으로 양육하기 기술을 배워봤습니다. 좋은 철학 그리고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좋은 기술이 있어야지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환자를 사랑하고 좋은 의학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잘 못해요. 그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는 좋은 철학을 바탕으로 탄탄한 이론과 함께 탁월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철학을 현실에 구현해야 되는 거죠. 부모로서 더 전문적이고 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사랑으로 양육하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 통장에 적금, 예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면요, 평소에 조금이라도 많이 넣어두면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좀 인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지 않으면 평소에 그러면 갑작스럽게 돈을 쓰게 될 때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된단 말이에요. 빚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 돈과 비슷해요. 감정이라는 것도. 좋은 감정을 계속 나누면요, 아이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맨날 좋기만 하겠어요? 안 좋을 때도 있죠. 엄마가 그냥 빵 터져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아빠가 애들한테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출되는 겁니다. 300만 원. 하지만 이미 좋은 감정이 많이 예금되어 있고 적금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가 혼나고 엄마가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긍정적인 느낌들을 더 많이 갖는 것, 특히 코로나 시대처럼 좀 우울해지기 쉬운 이런 시기에 이런 긍정적 경험들을 많이 해보실 것을 원합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좋은 습관 가르치기입니다. 5개의 습관이 있어요. 아침 습관, 정리 습관, 식사 습관, 숙제, 취침 습관까지 5개가 있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와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피드백.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드백입니다. 아이들 25명, 30명 되면요, 아이들 공책한 거 자세한 피드백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빨리 하게 돼요. 근데 학생 수가 적으면 진짜 꼼꼼하게 피드백할 수 있어요. 이 피드백이 성장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피드백도 그래요. 그래서 이 피드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방법 이전에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하냐?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 기본적인 것들은요,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어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정리하고 싶으세요? 설거지하고 싶으세요? 밥 먹을 때 내가 먹기 싫은 거 먹고 싶겠어요? 숙제하고 싶겠어요? 제 시간에 가서 자고 싶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더 늘어지고 싶고 더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건강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필요한 거, 하지만 재미없고 하기 싫은 거,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더 좋은데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특히 유능감을 키워주고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들이 덜 혼나고 부모님도 덜 혼내게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가르쳤어요. 그럼 애들이 그냥 잘하냐? 아니에요. 못해요. 가르친다고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학습에서도 배울 텐데 이 학습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뇌에 신경회로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두면 또 풀려요. 회가 이렇게 회로가 시냅스가 딱 연결됐다가 또 풀려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긍정적인 이런 강화가 일어나야지 이게 튼튼해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자,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알아서 잘해요. 자, 화침행말. 아이가 잘할 때, 와, 잘한다. 긍정적 강화하기예요. 긍정적 강화하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 네가 네 할 일을 하니까 엄마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 그리고 엄마가 일이 빨리 끝났으니까 우리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낼까? 행복할 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가 잘했을 때 잘했다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은 더 잘합니다. 자, 이제 안 해요. 가르쳤는데. 그러면 알아차리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게 했는데 맞다 할게요 하고서 하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그때는 하게 만듭니다. 하게 만드는 방법이 6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 막 짜증내고 진짜 뭐야 이러거나 이러면 문제 해결하기 기술을 쓰면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르치기는요, 설명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시범과 실습이에요. 자, 엄마가 하는 건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거야. 자, 한번 해볼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역할극으로 한번 해볼까? 자, 지금 상황에서 자, 자리에서 일어났어. 자, 일어나세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토의해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했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요. 이렇게 배워야지 뇌에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말만 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러고서 잘하면 칭찬과 격려하면 돼요. 그런데 잘하지 않았을 때 알아차리게 합니다. 명확하게 지시하기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유진아,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이지? 네, 숙제하는 시간이요. 그래. 그럼 지금 하는 게 좋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할게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유진아, 숙제하는 시간이야.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됩니다. 그럼 네, 할게요. 이렇게 하면 칭찬과 격려해주면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이 4단계 가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진아, 숙제 지금. 이렇게 짧고 담담하게 얘기를 하면 상당한 힘이 느껴집니다. 아까와 같은 친절함은 좀 적어요. 하지만 함부로 거칠게 말하진 않습니다. 또는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재미있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 끊고 뭐 하라고 하면요, 그 짜증나요.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께서 지금 도깨비 드라마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가 우산을 쓰고 지금 큰 TV 화면에서 나에게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딱 나와서 여보 라면 하나 끓여줘 이러면 라면 끓이고 싶어요? 앞에 공유가 나한테 다가오는 걸 방해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만하고 뭐 하라고 하면요, 이거 시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다면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타이머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 더 줄 테니까 타이머가 울리면 그때는 꼭 정리해야 돼 하고 타이머 딱 돌려놓고 두고 가면 돼요. 그때 울렸는데 이 아이가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도 안 한다. 이때는 좀 더 강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돈 깎기. 이런 거 정리를 좀 잘 안 해요. 옷 같은 거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바구니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넣질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세탁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안 넣어진 것은 하나당 100원씩의 용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빨래를 해주는 건 부모의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세탁물까지 세탁 바구니에 넣는 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부모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을 안 했으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하지만 용돈 내가 하나당 100원 너무 적어. 500원. 그럼요. 용돈 벌 시간이네 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해요. 자, 자연적 결과. 예를 들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살면서 자기가 하지 않아서 자연적 결과를 경험해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생활점검표를 만들어두는 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 이 5개 습관들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나 2개씩 해서 일주일 또는 2주일 또는 3주일, 21일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마다 체크해서 이것을 21개를 체크를 다 하는 날 어떤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선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2단계 아니에요? 도덕성 발달 단계? 2단계? 욕구 충족? 선물은 누구에게나 좋은 겁니다. 다만 이 선물로만 이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면요 2단계 수준에 머물겠죠. 그래서 이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아요. 초등학교 중학년이나 고학년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 카운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는 다음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만 살펴봤는데 벌써 12분이 지나고 있네요. 자, 아침 습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기 가르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일어나라고 알려주거나 자명정 사용하죠. 그 다음에 긍정적 강화해요. 잘 일어난 아이에게 아이고 반가워하고 안아주고요. 안 일어나요. 그럼 하게 만드는 방법, 담담하게 말하기 위해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짜증내고 화내면 자기조절 연습.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연습도 해봐야 돼요. 토의도 해봐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정리 습관. 저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제가 요거 PDF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올려둘 거예요. 그럼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더 하시고요. 이 영상을 또 몇 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빨랫감 갖다 놓고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방청소하고 이런 것도 가르치고 설명하고 시범 실습하고 역할 듣고 토의하고요. 알아차리게 합니다. 지금 뭐 해야 되지? 하면은 기뻐하고 칭찬하면 되고 안 하면 하게 만들면 돼요.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짜증낸다 이러면 자기조절 연습 카운팅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좀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는 법 가르쳐야 돼요. 식사 예절, 먹는 방법, 먹고 나서 정리하고 싫어하는 반찬이라도 조금은 먹도록 하는 거 필요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도록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식사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가족은 집안일을 다 나눠서 해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집안일을 나눠요. 왜냐면 엄마 혼자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설거지를 제가 다 하거든요. 아침 식사. 아침에는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요. 일주일에 2번은 저녁 준비를 제가 합니다. 아내는 그 저녁 준비 일주일에 5번 하고요. 혹시나 내가 못할 때 또는 점심 준비를 해야 될 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설거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하는데 설거지 할 때마다 7인분이에요. 아침에 7인분 먹고 점심 때 애들 와서 간식 먹고 그 다음에 오면 저녁 먹고 살려면요 14인분이에요. 매일매일이 명절 설거지입니다. 집안일 같이 나눠서 안 하면요 아내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하지 마세요. 집안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집안일이란 어떤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일을 아이들이 해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힘들고 하기 싫지만 가족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도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힘든 일일지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어도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알아차리게 하고 잘하면 기뻐하고 안 한다 그러면은 하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짜증낸다 그러면 자기조절 연습. 숙제 습관, 공부하며 성장하는 습관을 키우자. 학교 후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요. 그리고 숙제하는 법도 좀 보고 가르칠 게 있으면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요. 숙제할 시간이라고 알려주거나 지금 뭘 해야 될지 물어봅니다. 자, PMP가 있어요. 뭐냐면 P, 파지티브, 파저리브, 네가티브, 파지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 스스로 숙제했다면 기뻐하고 칭찬해줘요. 특히 잘한 부분도 이야기해줘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알려줘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 숙제했구나. 야, 이거 뭐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몇 번 얘기해. 진짜 이게 또 숙제 하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러면요 마음 상합니다. 엄마 숙제 보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럼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나? 아무튼 잘못된 거 얘기할 때는 더욱 친절해야 돼요. 이게 친절하면서 단호한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친절하면서 단호한 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너무 꼼꼼하게 확인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의 역할이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네. 자, 안 하고 있다면 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도 쓰고요. 그 다음 취침 습관. 30분 전에 타이머로 스스로 준비하게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 반에 잠을 잔다라고 하면 9시에 타이머가 띠리리리 울리면 하던 거 멈추고 양치하고 잠옷 갈아입고 이불 깔고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나면 부모가 같이 책을 읽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저는 카이로프랙틱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피곤하다,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 이렇게 교정까지 해주는데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마사지나 아니면 책을 읽어주거나, 아이들이 빨리 취침 준비를 마치면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아무튼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습관을 살펴봤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시간 관계상.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5개 단계로 가르치는 방법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방법을 이렇게 5개 영역에 활용을 해본 거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영역에도 마음껏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설명하고 시범하고 실습시켜보고 역할극도 해봐야 돼요. 역할극을 해봐야지 실제로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토의 해봅니다. 토의하면서 이것의 가치를 내면화하게 돼요. 하겠다라는 동기가 더 생기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하지 않고 있다면 알아차리게 하고,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얘기해줘야지 애들은 더 잘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 참다고 화내지 말고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항하고 이러면 문제 해결 방법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요. 그것을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하게 하는 피드백.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제가 우리 5 아이도 있지만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저는 또 통합학급을 10년, 그래서 장애 학생을 14명 가르쳤고요. 주로 좀 5, 6학년 좀 힘든 아이들, ADHD, 틱, 소아우울증 같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상담사 자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힘든 아이들과 지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성장하는가 봤더니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니까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타인, 부모는 의미 있는 타인이 아니죠. 거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부모나 의미 있는 타인인 친구, 교사 등이 잘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해주면 큰 기쁨을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했는지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좋아요. 왜? 내가 의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그냥 했는데 잘했대. 그런 거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잘했던 거. 이게 잘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더 잘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잘해낸 것을 의식화하면서 더 잘하게 된다. 잘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했을 때 잘한다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잘 못했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자, 못했어요. 그런데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이 아닌데 할 수가 있습니다. 못했지만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아이가 다 못했냐? 아니요, 잘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이 부분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격려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못한 것 중에 그래도 잘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게 어려웠구나. 그래도 여기까지는 잘 해왔네. 네. 어려운 것이나 개선할 것을 물어요. 여기가 어려운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니? 어떤 점이 어려웠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줘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할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한 만큼만 도우면 됩니다. 줘봐, 내가 해줄게, 줘봐. 이러면요, 이 아이의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하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 그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봐. 기다릴게. 잘해냈을 때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지. 정말 잘했다. 멋지다. 기쁘다. 네가 스스로 해내서 기쁘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 아이들 으쓱으쓱 합니다. 이게 바로 유능감이 되고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기분 좋을 때 더 잘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더 잘하게 됩니다. 못한 것은 그래도 잘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잘하도록 도와주면 더 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 가르치기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지, 설명하고 시연하고 실습하고 그 다음에 역할극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이게 1단계일 뿐이에요. 가르치기. 그 다음에 5단계에 걸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반복돼서 자신의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잘할 때에도 잘한다라는 이야기도 별로 안 했을 수 있어요. 못한 것만 많이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한 것을 잘했다 얘기하고, 못했어도 그래도 잘한 부분까지는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간이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지지해준다면 이 아이들은 더욱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좋은 습관 가르치기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배운 거 꼭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좀 떨어집니다. 실천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만나게 되면 그때 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또는 이렇게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또 매일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친절하고 단호하게 훈육하기예요. 사랑으로 연결됐고요. 잘 가르쳤어요. 그럼 얘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로 잘합니다. 그런데 잘못할 때가 있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점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잘 못할 때, 화날 때 어떻게 하느냐. 화내고 혼내는 대신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훈육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기대되시죠?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